4살, 5살이면 떼서 너무나 익숙했던 한글 훈민정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고요. 훈민정음을 특강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저는 영어 교육, 중국어 교육 이런 언어 교육을 꾸준히 하면서 저는 영어 전문가가 아니고 영문과 나온 사람도 아니야. 해외 유학파도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어 교육은 유학 갔다 와서 영어 잘하고 그래서 영어 강사가 돼서 영어 교육사 판사를 누나 많은 태반인데 저는 반대로 영어 전문가도 아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남들보다 더 커리큘럼과 교수법에 대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어교육 관련한 교수법, 커리큘럼, 뭐 연구 방법, 뭐 이스라엘 교수법, 뭐 미국의 어디 교수법, 옥스퍼드에서 만든 다 공부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정말 사업적으로 내가 소위 말해서 대박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공부하다가 중국어를 이제 우리가 서비스해야 되는데 중국어에 대한 커리큘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찾아와서 뭐 한글로 하는 거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좀 이상해. 이 사람 말하는 게. 그렇듯하면서도 자기가 훈민정음으로 뭐 자기가 권위자라고 서로들 막 권위자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오로지 그거 가지고 돈벌이에만 목적을 가지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하게 됐어요.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관련된 연구 논문 다시 공부하면서 소름 돋는 이제 이게 이런 거였구나. 진짜 그거를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게 됐고요. 자, 이 이야기는 이게 홍양호 선생이라는 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당시 나이로 79세에 돌아가세요. 18세기에. 그러니까 장수한 거죠. 그렇죠? 왕을 4명을 모신 분이고 24살에 진사에 합격을 해서 29살에 이제 병과에 급제합니다. 29살부터 한마디로 이제 벼슬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58세에 한성 도의원이 뭐냐면 서울시 부시장이야. 사관원 대사원의 사원부 대사원의 평안도 관찰사 2조판 이게 뭐냐면 사원부 대사원은 우리로 치면 감사원장이야. 그러니까 뭐 서울시 부시장부터 행안부 장관의 감사원장의 사방 다 그냥 막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나이 60에 정조대왕의 명령을 받들고 청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청나라는요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세계 GDP의 40%를 청나라 혼자서 했고요. 경제대국 1위입니다. 18세기까지는. 그래가지고 6개의 항목에 대해서 수레, 벽돌, 뭐 당나귀, 목축 등 이 수레를 어떻게 표준화시키고 어떻게 선진화시켰는지 벽돌은 또 어떻게 했는지 벽돌이 뭐야? 건축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리포트를 씁니다. 근데 거기서 여섯 번째 마지막 화어를 익혀야 되는 일을 말하겠습니다. 화어가 뭐냐면 중국어야. 대저 한인들의 말은 곧 중화의 정음입니다. 즉 중국 사람들의 말은 중화 지역, 중국 지역의 정음입니다. 정음, 스탠다드 프로넌시에이션, 정음, 바른 소리인데 우리나라의 엄은 가장 중국에 가까웠는데 우리나라의 말은 중국의 것에 가까웠는데 신라 고려 이래로 이미 번외하는 방법이 없어. 번외가 뭐야? 이게 푸는 방법이 없어. 매항 통습의 어려움이 걱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라 고려 한국말하고 중국말하고는 비슷한데요. 신라 고려 이래로 푸는 방법이 없어서 서로 통습하는데 걱정거리는데 오직 우리 세종대왕께서 하늘이 낸 예지로 혼자서 신기를 운영해 창조하신 훈민정음은 화인들에게 물어보더라도 곡진하고 미묘하게 된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 세종대왕 천재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대박.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든 훈민정음은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곡진하고 미묘한 진짜 기가 막힌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를 가지고 훈민정음을 가지고 한음을 중국어를 풀어나가면 칼을 만난 오리 풀리듯 하여 이로써 자음을 맞추게 되고 이로써 성률도 맞추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대부들은 대부분 화어를 통달하게 되어 봉사하거나 영조를 할 때, 즉 어디 가거나 출장 가거나 외국 사신 맞이할 때에 역관의 혀를 빌리지 아니하고 통역관 없이 서로 메아리치도 주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하냐면 만근 이래는 요즘에는 최근에는 한하게 간 거예요. 중국어의 공부가 그만 형식이 되어버려. 능히 구두를 통한 사람이 말을 한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과 상대할 적이면 귀가 들리지 않고 입이 다물어져서 한마디 말이나 간단한 말 한마디도 오로지 상서들에게 의존한다. 상서가 뭐냐면 똑같이 통역관한테 의존하게 됐다. 이거 큰일 났다. 뒤에 보면 그래서 신의 생각에는 사역원을 신측 감독해서 엄격하게 해서 이 방법을
물려줄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 얘기했죠. 당대 최고의 지성인, 몇십 년을 내공을 쌓으신 분이 국가가 어떻게 해야지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왕한테 리포트를 올리는데 그 마지막 리포트에 축약을 하면 우리나라 말하고 중국 말하고는 비슷한데요. 신라 고려를 푸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으로 하면 칼을 만난 오리 풀립. 여러분, 칼 만난 오리 어때요? 그냥 풀려버리잖아. 그 얘기예요. 이게 진짜 이 표현력. 칼 만난 올 풀리듯 풀려서 자음을 맞추고 성률도 맞춰서 대부분의 당시 사대부들은 화어를, 즉 중국어를 통달하게 돼서 서로 메아리 치듯 주고받았다. 그럼 그 당시 세종대왕 시절에 사대부들은 천재야? 아닌 거예요. 뭐였단 얘기야? 뭐? 그 해답은 뭐야? 그렇지, 훈민정음. 훈민정음이 모든 걸 해결하는 해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야.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게 굉장한 우리 국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는 중국 사람 말 다 알아들어. 근데 중국 사람 우리 말 잘 못 알아들어. 누가 더 유리해? 우리가 유리하자.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하는 순간 천 하고 발음을 해. 근데 이거 왜 우리가 천이라고 발음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발음 그 밑에다가 치읓에다가 어에다가 니은 받침으로 천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표의 문자잖아. 한자는. 그렇죠? 뜻 글자이기 때문에 천이라는 발음이 없어. 하늘이라는 뜻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 이게 없던 시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민정음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600년 전. 대한민국 8대, 당시 조선 8도의 사람들이 이 천을 보면 다 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표준어로 천하고 발음했을까요? 아래쪽은 디언으로 했고요. 북쪽은 틴. 무슨 발음하고 비슷해? 중국 발음하고 비슷하고 남쪽은 디언. 여러분 경상도도 보면 아직도 지금 쌀을 뭐라 그래? 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못 하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 자 세종 25년 1443년 12월 30일 날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나누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서로 나누어 합한 연의 글자를 이뤘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 이게 이제 이어가 뭐냐면 소고예요, 소고. 이걸 한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런 소고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에 일렀다. 이러고 끝나. 1443년 12월 30일 날 딱 요 기사로 실록이 딱 끝나.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져서 반포가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3년 있다가 반포됩니다. 그렇죠? 훈민정음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직접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들 3명한테 운해를 번역하게 해요. 운해. 운해가 뭐냐면 사전이에요. 사전을 번역하게 하는 거야. 뭐로? 훈민정음으로. 그 중요한 일을 아들 3명한테 시켜. 세자, 문종하고 수양대군하고 안평대군한테. 그 중요한 일을 아들 3명한테. 한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흘 있다가 그 유명한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집현전에 부제학 최만리가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 상소문을 보면 지금 왕이시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우리나라가 중국의 한자를 버리고 오랑캐를 만듭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야. 이건 정치적으로도 유익함이 없고 학문적으로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 그동안 수많은 지식을 우리가 한자로 다 해듣고 했는데 이제 한자 공부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을 사대하고 하는데 중국이 우리 한자 안 쓰고 이제 오랑캐를 우리가 훈민정음 만다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요. 명문장입니다. 어마어마한 명문장. 거기에 대해서 세종이 듣고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반론을 펼치는 게 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뭘 하냐면 세종대왕이 마지막에 여봐라 불러가지고 최만리를 위해서 당시 7명의 반대 상소문 올린 사람들을 바로 의군부에 하옥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날 풀어줘. 그러니까 뭐야? 1박 2일 동안 소위 말해서 감옥 보내, 영창 보낸 거야. 완전히 군기를 잡은 거야. 그 중에 2명은 용서 안 해. 1명은 국문시켜버리고 1명은 파직시켜. 세종대왕이 완전히 다시는 반론을 못하게. 집현전 거기 사람들이 깨갱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대왕이 그걸 다 물리치고 뭐냐면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합니다. 9월 29일 날. 이게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뭐예요? 10월 9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날이 10월 9일입니다. 근데 만들어진 날은 12월 30일이에요. 반포한 날이 음력 9월 19일. 그래서 북한은 만들어진 날, 저 1443년 12월 30일을 양력으로 전환해서 1월 15일인가를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만들어진 날, 반포. 우리는 반포한 날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어,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왜 도대체 똑같은 달이었는지 소름이 돋아요, 공부할 때. 세종 29년, 그러니까 28년 1446년 음력 9월 29일 날 훈민정음을 반포했는데 그 다음에 1447년 똑같은 9월 29일 날 이달에 동국정운이 완성되니 모두 6권인데 명하여 간행하였다. 신숙주가 서문서다. 신숙주는 여러분 아시죠? 들어봤죠? 신숙주? 신숙주는 집안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고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산업통상부? 과기부 뭐 그런 쪽이야. 통상 쪽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역, 통상 이런 걸 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숙주는 4개국인가 5개국 했대요. 일본어도 잘하고 몽골어도 하고 그래서 아주 언어에 대해서는 통달했던 사람이고 집안 대대로 그런 집안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동국정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훈민정음만 들어봤지 동국정운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렇죠? 훈민정음을 만들고 왜 동국정운을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 배워요. 잘 국어 시간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정운이라는 게 뭐냐면요. 발을 정자 이게 소리 운자니까 영어로 풀면 스탠다드 프로넌시에이션 뭐야? 정확한 발음. 발음인 거예요. 발음이 뭐예요? 표준어인 거예요. 여러분 표준어가 되게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늘 천자가 조선 팔도에서 발음이 다 달랐다고 그랬죠. 그러면 중국 본토에서는 어땠을까? 더 달랐겠지. 중국은 훨씬 더 넓은데 우리나라 조선 팔도에서도 발음이 다른데 중국은 말도 못하게 다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준어를 만들어야지 통치가 되잖아. 왜? 수도의 말을 표준어로 하잖아. 왜? 수도에 왕과 통치자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수도에서 하는 말들을 지방에까지 다 똑같이 알아들어야지 통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의 발음을, 수도의 말을 표준어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12세기부터도 계속 베이징, 북경이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베이징을, 북경을 표준어로 해가지고 이제 표준어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운회, 이게 발전돼서 홍무정원, 이게 1375년 홍무년에 만들었다 해서 명나라 때 만들었다 해서 홍무정원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중국에서 만든 베이징 표준 발음인 거예요. 홍무정원이. 그런데 자 보세요. 즉 홍무정원을 이제 홍무년에 만드는 정원이니까 이게 스탠다드 프로넌시에이션 표준 발음인데 얘네들이 자기네 발음을 발음 교시로 표시해서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이 한자음을 발음을 알려주기 하기 위해서 만든 발음 기호를 뭐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 아니지. 예를 들어 동자야, 이게 동자. 동자에 대한 발음이 동이잖아, 동. 근데 D-O-N-G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을까, 얘네들이 이걸 뭘 했냐면 이걸 그 당시에 반절법이라고 해요. 반절법. 반절법이 뭐냐? 반으로 쪼갰다는 뜻이에요. 음을 반으로 쪼개서 자, 동이면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게 동이면 덕, 노에 홍운 이렇게 하는 거야. 덕하고 홍으로. 덕 하면 덕에 드, 자음. 덕, 뭐 이걸 덕모라 그래. 자음. 이게 디귿이죠. 그렇죠? 홍, 이게 홍자잖아. 홍에 뒤에 옹. 그러니까 디귿하고 옹 붙인 거야. 그래서 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절법이야. 즉, 자기네 한자의 표준 발음을 또다시 한자로 한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알아들을 거야. 그럼 이거가 똑같다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이게 발음이 틀려가지고 이거를 발음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반절법을 하는 이 한자들은 그러면 중국에는 전
중국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발음을 한다라는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순환 오류인 거야. 순환 오류. 그렇죠? 이해됐죠?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거 해놓고서 이 바로 잡으려고 하는 한자로 다시 어떻게 바로 잡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든 게 홍무정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훈민정음을 만들자마자 그 다음에 딱 1년 있다가 세종대왕이 명해서 동국정음을 만들어. 동국정음은 뭐야? 동국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잖아. 그렇죠? 중국 발음이 홍무정운이라면 우리나라 발음은 동국정운인데 동국정운이 뭐냐? 우리나라의 표준음을 뭐로 달았어요? 뭐로 달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표준음을 훈민정음으로 달았잖아. 이게 극자잖아. 그쵸? 여러분 아시죠? 극. 이거 긍자잖아. 여러분. 그쵸? 긍.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한자를 써왔어. 수천 년 동안 한자를 써왔는데 그 한자에 대한 표준음이 없었어. 그쵸? 하늘 천자 하나만으로도 조선팔도가 다 달랐는데 그 다른 한자음의 바른 발음을 맞추기 위해서 새롭게 아주 과학적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훈민정음 글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글자로 표음 문자로 정확히 음을 단 세계 최초의 책입니다. 그래서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동국정운은 세계 최고의 언어학책으로 꼽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이 잘 몰라. 세계에 유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민정음입니다. 이게 해례본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해례본입니다. 이게 해례본 안동본이 있고 그다음에 상주본이 있는데 상주본은 지금 거의 어딘지도 모르게 없어졌고 들어봤죠? 여러분 훈민정음 안동본 1940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이걸 발견해서 당시 기와집 열채값 지금으로 하면 기와집 열채값을 주고 이걸 사서 이걸 없애지 않기 위해서 이불 속에 베갯잎에 숨겨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지켜낸 거예요. 이게 지금 간송박물관에 있고 이거를 2015년인가에 이게 한정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산 거예요. 이게 보면 사실 참 어마어마한 책인데 여러분 이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 거에 대한 게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소름이 돋는 비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음양오행이라고 들어봤죠? 일월 목화토금수 우리가 일주일 살잖아요. 일월 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음양오행을 사는 거야. 이 우주 만물을 이루는 원칙은 딱 한 가지다. 음과 양이 있고 목화토금수로 운행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결국 우주에서 태어난 생명이고 이 모든 물건 나무, 철, 돌 뭐 이게 다 우주 속에 있는 거지 우주 바깥에서 뭐가 들어온 게 아니야.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우주에서 기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소가 뭐야?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야. 음하고 양 중에 하나야. 그러면 사람, 생명, 모든 식물 뭐 다 그런데 우리의 소리, 이런 소리들도 결국 우주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리라는 것도 우주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결국은 음양오행을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야. 모든 건 음양오행으로 해석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모든 건 음양오행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도 사람의 말소리도 음양오행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발음해봐. 어디서 나는지. 그가 어금니에서 발음이 납니다. 이게 어금니 소리인 거야. 그게 아음이야. 아설순치우. 그렇죠? 아음은 혓뿌리가. 그래서 혓뿌리가 모양을 본뜨는 걸 했기 때문에 아설순치후가 목, 화, 토, 금, 수고. 아는 이게 뭐야? 기억. 어금니 소리. 이걸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고 해례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금니는 뭐다? 이에 뿌리를 깊이 박히고 딱 있죠. 이게 뭐야? 나무잖아, 나무.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딱 박고 있잖아. 그래서 뭐야? 어금니 소리는 무슨 소리다? 목 소리다. 목. 그 다음에 여러분 드 발음해봐. 혓바닥 끝에서 발음이 나지. 혀를 움직이지 않고 발음 낼 수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봐. 설음은 혀가 위턱에 붙은 모양을 본떴다. 느드트는 혓바닥 소리. 근데 혀는 뭐야? 우리 소리 내는 것 중에 이게 계속 날래게 움직여. 이게 뭐야? 불이 있잖아, 불이. 불이 가만히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혓소리는 무슨 소리야? 불소리, 화. 그 다음에 토, 무, 프,
트, 이 입구자를 그대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이 입구자예요. 입이니까 입술. 그 다음 획을 하나 더 하면 브, 옆으로 가면 프. 그래서 우리는 무, 브, 프가 같은 모양이 전부 다 순음, 즉 입술 소리인 거 알고 입술 소리는 뭐예요? 그래서 통고야. 그 다음에 스, 즈, 츠 이 사이로 나와. 여러분 이 이빨 치가 여기 안에 이 시옷이 들어있죠. 한자에. 이게 뭐냐면 이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면 이빨은 뭐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이빨로 어떻게 해? 끊지. 도끼로 여러분 나무를 베듯이 이빨은 우리 뭐야? 금이지, 쇠. 그래서 뭐예요? 스는 무슨 소리야? 금소리인 거야. 그 다음에 흐는 어디서 나요? 목구멍에서 나죠. 목구멍은 항상 어때? 젖어 있지. 목구멍 말라는 사람 죽은 사람이야. 목구멍 항상 젖어 있어야 되지. 그게 뭐야? 물이지. 그래서 목화 토금수 아설순치우 극크 느드트 무브프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제자 해례본에 나와 있는데 목화 토금수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꼽으라면 뭘까? 물과 불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지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과 불이 기본인 거예요. 근데 나와요. 자, 물은 만물을 낳는 근원이요. 불은 만물을 이루어내는 작용을 하므로 오행 중에 물과 불이 으뜸이 된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다른 건 다 그러면 소리 중에서도 그러면 결국은 무슨 소리? 은하고 이응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 입에서 말을 할 때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가 없어서 소리 낼 수 있어요. 입술이 없어서 소리 낼 수 있어요. 어금니가 없어서 소리 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입 중에 두 개가 없으면 소리를 못 내요. 첫째, 혀가 없어서 소리가 안 나와. 그리고 목구멍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나와. 그렇죠? 그래서 니은하고 이응, 숫소리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 화, 토금수, 아설순치우로 해서 이렇게 같은 모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알아. 이게 무브프, 느드트가 같은 계열인 걸 다 알아. 그리고 모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천지인으로. 대여섯 살만 돼도 천지인으로 핸드폰으로 문자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글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뭐로 만든 거예요? 천지인으로 모음이 나오죠. 그렇죠? 음과 양이 있죠. 여러분 알죠? 양성 모음이 있고 음성 모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 요, 아, 야는 양성 모음이잖아. 그래서 촐랑촐랑, 출렁출렁. 음성은 어둡고 탁하고 그렇죠? 이게 되시죠? 철렁철렁, 찰랑찰랑 다르잖아. 살금살금, 슬금슬금. 이게 모음이 양성 모음. 이게 천지인 모음 하나 가지고 다 만들었어. 세종대왕께서. 자, 이거까지 다 알아. 그런데 자, 여기서 처음에는 훈민정음이 28자였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슬슬 놀라는 게 나옵니다. 오늘날 한글은 24글자예요. 그렇죠? 4글자가 없어졌어. 이게 여린 히읗이 없어졌고 꼭지 이응이 없어졌고 반치음이 없어졌고 아래 아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24개인 거야. 이 꼭지 이응은 그냥 이응하고 우리가 통합을 했으니까 옛날에 꼭지 이응은 응소리였고 그냥 이응은 무음이었어요. 그 분명히 구분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없어졌어. 여린 히읗은 뭐냐면 여린 히읗, 이응하고 히읗하고 흐하고 사이야. 여러분 이걸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다 해례본에 그 음가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지금 또 안 쓰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비읍순경은 피읍순경은 반치음 안 쓰죠? 그 다음에 뭘 안 써요? 쌍니은, 쌍히읗, 쌍리을 등들 안 쓰죠, 지금 이제. 다 안 쓰는 말이야. 예전에 있었다, 없었다? 예전에 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정인지가 훈민정음에 서문을 씁니다. 맨 앞에 어제는 이거는 나란말싸미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다. 이거는 세종대왕이 직접 쓴 글이에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글이고 그 다음부터는 쭉 이거 내가 푼 얘기인데 예조판서 정인지는 세종대왕보다 한 살 위였는데 태조 이방원도 아끼고 세종도 아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서문을 쓰는데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정을 통하여 쭉 하다가 개년 겨울에 1443년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를 간략하게 들어보여 그 명칭 훈민정음을 했다. 그러면서 28자로서 전환하여 다함이 없고 간략하면서 요령이 있는데 저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훈민정음은 지혜로우면 아침 나절이면 배울 수 있고 진짜 우매하고 어리석어도 며칠을 배운다?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는데
저는 정인지가 쓴 서문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을 저는 이 구절이라고 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 하계 울음, 닭울음 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했을 수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훈민정음을 들고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가 어디가 어딜까요? 조선 팔도만 말하는 걸까요? 함경도, 평안도만 말하는 걸까요?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이 훈민정음을 들고 중국에 간다 통해 안 통해? 통한다는 얘기예요. 몽골에 가면 통할까 안 통할까요? 아, 몽골에서는 안 통해요. 이게 아니야. 몽골에서도 통해. 외나라 가면, 당시 일본이죠. 외나라 가면 통해 안 통해요? 통한다는 얘기예요. 훈민정음을 들고 가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 말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조선 팔도가 아니라고. 자, 여기서 정인지가 한 발 더 나갑니다. 바람 소리, 하계 울음, 닭 울음 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닭 울음 소리,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 이게 엄청난 거예요. 훈민정음이.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훈민정음에는 그 음의 음가가 나와 있다. 여러분, 이 아래아는 혀가 오그라져 소리가 깊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혀가 오그라져 소리가 깊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중국말에 있는 거예요. 건설음이라고 그래요. 이 건설음이 혀를 말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응은 이응에서 획을 하나 더 했으니까 중간 소리예요. 허가 아니고 어도 아니고 허. 그 다음에 아까 반치음 반이 소리야. 반이 소리니까 스도 아니고 스 반이 스 뭐야 스. 그 다음에 비읍순경은 피읍순경은 뭐야? 순음을 이응을 순음 아래에 쓰면 가벼운 소리로서 입술이 잠깐 합해지고 후음이 많아진다. 무슨 얘기냐면요. 부가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브. 그러면 프가 아니고 뭐야? 피읍순경은 프. 그런 얘기. 음가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발음 소리를 내야 되는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해례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초성을 합했으면 나란히 쓴다. 그게 뭐야? 소리가 세지는 거죠. 여러분, 기역을 두 개 합치면 끄가 되죠. 그렇죠? 들을 합치면 뜨가 되죠. 스를 합치면 쓰가 되죠. 즈를 합치면 찌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리을을 합치는 소리가 있었어. 그럼 리을은 뭘까? 르가 아니라 르. 이게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당시에 표기된 발음입니다. 요거 표시된 걸 그대로 한번 볼게요. 샤른, 샤는 무슨 말 같아요? 중국말 같잖아요. 지금 여기 표시된 게. 그다음 그러면 15세기 때 우리나라의 한자음이 어디랑 비슷했다? 중국음이랑 비슷했겠네. 샤름, 샤름. 그래서 그거를 훈민정음으로 풀면 사대부들이 왜 통달했는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비밀. 이제 막바지에 가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알겠죠? 아, 사라진 글자의 대부분은 중국 발음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없어지니까 안 쓰게 된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father. 자, 이거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파더야, 화더야. 한국말로 표시하면 한글로 father죠, father.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 제 강의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읽어봐요.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열정. 이건 뭐야? 옷차림. 자, 이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시하죠? 똑같이 표시하는데 이게 열정을 표시한 거야. 옷차림을 표시한 거야. 여러분, 분명히 다른 발음인데 우리는 이렇게밖에 표시를 못해요, 못해요? 해요. 이거 패션이에요, 패션. 이미 세종대왕 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이거 표시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지금 세종대왕이 니네 뭐 하고 있냐? 이러시지 않을까요? 세종대왕이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야, 비읍순경은 피읍순경 만들어 놨는데 다 없애고 이제 지들 스스로 절름발이가 된 거야. 잘 보여드릴게요. 다. 이게 베이비하고 빅토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표시하죠. 그렇죠? 분명히 음가가 다르니까 영어에서는 B하고 V를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 똑같이 표시해요. 이게 뭐예요? 빅토리는 빅토리예요. 빅토리. V 발음이에요. 자, 또 하나. 레이디하고 레이디오. 우리 똑같이 표시합니다. R. R은 radio예요. 더 굴리잖아, L을. R. 더 굴리잖아. radio.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한어병음이라고. 나 중국어 좀 공부했다. 나 중국어 할 줄 안다. 손 들어보세요. 한어병음 알죠? 그쵸? 중국어 공부했으니까.
한어병음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중국말을 발음 기호를 표시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홍무종은 중국말의 발음 기호를 중국어로 했잖아. 반절법으로.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모순이잖아. 그래서 뭘 도입해요? 영어 알파벳을 도입을 해요. 이게 중국어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문자 개혁을 한다고 중국 공산당이 하는데 그때 한글도 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가 1956년에 로마자를 자기네 발음 기호로 만들어서 한자어에 음을 병행한다 해서 한어병음이에요. 그쵸? 한자 공부했으니까 알죠? 이게 표시가요, 이게. 그래서 자기네 나라 한자어를 이렇게 발음 기호로 표시한다 해서 하는데 중국어 공부한 사람들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발음, 즉 영어의 표준 프로넨시에이션이랑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예를 들어 이 Q 같은 발음, 우리는 영어로는 Q인데 이건 중국어는 뭐라고 표현해요? 치로 발음하지. 그쵸? 이걸 누구도 Q라고 발음하지 않아. 우리는 근데 이거 중국어 발음은 이게 치야, 치. 틀리지, 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자 공부할 때 안 그래도 한자 복잡한데 거기다가 또 얘들은 간체자를 만들었어. 더 힘들게. 근데 거기다가 영어 발음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어 공부하려면 미칠 노릇이야. 한자 밑에 영어로 만든 발음 기호, 한어병음인데 이 발음 기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발음 기호랑 같다 틀리다. 달라. 미치겠죠. 중국어 아주 그냥 머리 터져. 그런데 영어라는 거는 원래부터 발음 기호로 표시하기 좋은 문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겠지. 자, 보세요. 이게 영어로 뭐예요, 이게? 예. 엘리먼트. 이거 똑같아. 이가 3개나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3개의 발음이 다 달라. 앞에 이는 에고, 뒤에 있는 이고, 마지막에 이는 엘리먼트야. 그렇죠? 와. 여러분, CH가 발음이 어때요? 그때 달라요. 이거 뭐예요? 카오스. 이거 뭐예요? charming. 똑같이 CHA로 만났는데 이럴 때는 K어 쓰고 이럴 때는 charming이래. 자, 또 하나. 이게 뭐예요? G죠. G 발음이 어때요? 똑같아요? 아니면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 한 단어로 봅시다. 이게 뭐예요? geographia. 아니, 같은 G가 같은 단어 하나에도 달라. 그쵸? 앞에 G는 G고 뒤에 건 graphia. 이건 구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어라는 게 똑같이 K가 발음 똑같아요? 이거 kind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큰 IT야? 무감이잖아. 자, 영어라는 게 발음 기호로 표시하기 좋다, 안 좋다? 이제 이해되죠? 안 좋은 거예요. 되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어를 이런 불완전한 영어로 자기네 나라 말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1950년에 시작된 거야. 자, 일본어는 히라가나, 일본어의 비극이라는 책도 나옵니다. 일본어는 발음이 몇 개일까요? 중국어는 발음이 410개고요. 300개요. 즉, 중국어의 한어 병음으로 표시해서 발음 낼 수 있는 게 몇 개다? 410개. 여러분, 중국어 한자가 되게 많죠. 되게 많잖아. 몇천 개면. 그런데 발음은 몇 개로 끝난다? 410개의 발음으로 끝난다. 그죠? 일본어 맞죠? 일본어 50음도 아시죠? 히라가나, 가타가나 아시죠? 아이웨오, 가게구게고, 사시도 아시죠? 이 50개 음으로 낼 수 있는 발음 소리가 몇 개다? 300개. 여러분, 그 문자가 낼 수 있는 소리에 자기네 언어가 갖춰질까요? 안 갖춰질까요? 딱 갖춰지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언어가 300개밖에 발음 못하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도 뭐예요? 300개로 한정되는 거야. 문자가 언어를 가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현재 이 24개의 자음으로, 모음으로 초성, 중성, 종성을 합치면 발음이 몇 개냐? 11,172개로 산술적으로 이런 발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모순이 나옵니다. 410개밖에 발음을 못하는 중국어 한어병음은 P하고 F를 구분하고 L하고 R을 구분을 해요. 그래도 중국어는. 그런데 우리는 11,172개의 발음을 낼 수 있는 24개 한글 가지고 L하고 R 구분해야 못해요. 이런 모순이 어딨어? 이런 모순이. 우리가 만약에 사라진 피읍승경음, 비읍승경음, 이런 쌍리 같은 거를 살린다. 그럼 소리가 더 풍성해지겠죠.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초성이 6개가 더 늘어나고 중성 하나 더 늘어나서
15,400개의 발음이 돼요. 무려 4,228개의 발음을 더 낼 수 있어. 그러면 웬만한 세계 언어 다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아까 나왔죠. 이제 정조대왕 홍양호, 이게 홍양호 선생님의 상소문에 나오죠. 우리나라의 어음은 가장 중국에 가까웠는데 번외하는 방법이 없었기에 이를 가지고 훈민정음을 가지고 한음을 번외해 나가면 칼을 만난 오리 풀리듯 하여 자음을 맞추게 되고 성률도 맞추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대부들은 대부분 화를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비밀이야. 자, 중국말의 표준어는 홍무정음.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 큰 거 얻어가는 거야. 우리나라 말의 표준어는 뭐다? 동국정음. 이 두 개의 법칙으로 끝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하고 다르니까 종국정을 만든 거겠죠? 세종대왕께서. 자, 우리가 중국어는 만만디라고 그래. 만만디. 그렇죠? 중국말은 느려. 그러면 느리면 어떨까? 탁하고 세죠. 여러분 크고 탁하고 센 게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리지. 그럼 우리는 뭘까요? 작고 부드러워. 작고 부드러운 게 느릴까요? 빠를까요? 빠르지. 그 음양오행으로 모든 언어를 대부분 통달한 당시 신숙주 천재가 서문을 쓰는데 뭐라 나오냐면 하늘과 땅이 화합해서 사람이 생기고 음과 양이 서로 만나 소리가 생기는데 대저 음이 다르고 같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르고 같은 거고 사람이 다르고 같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방이 다르고 같은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여러분 소리가 같고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소리다. 중국 사람들이 아 하는 거나 일본 사람이 아 하는 거나 우리가 아 하는 똑같아. 결국 뭐가 다른 거야? 지방이 다른 거야. 지역이. 중국이라는 지역, 몽골이라는 지역, 일본이라는 지역이 다르다는 거야. 이 3단 논법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호흡이 달라서 소리가 다르게 나온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소리에는 청탁의 분변이 중국과 다름이 없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글자에는 오직 탁성이 없으니 무슨 얘기냐면 거친 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동자동음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같은 한자인데 우리랑 중국어랑 같은 발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전부 다 주예요. 발음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들 이거 주라고 하고 우리도 주라고 발음해요. 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민주예요. 중국 사람도 민주고 우리도 민주예요. 이거 뭐예요? 인용. 똑같이 인용이라 발음해요. 자, 신용이에요. 중국 신용. 똑같이 신용이라 발음해요. 여러분 중국에서 신용카드가 뭔지 아세요? 신용카. 이게 이동이에요. 이동. 자, 우리 이동합시다. 이동 똑같아. 중국 사람들 이동.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농민이야. 중국 사람들 이거 농민이라고 그러고요. 농민. 자, 차이가 있다 없다 할 때 이왕 똑같아요. 중국말로. 관광. 중국말로 관광 한자 뭔지 아세요? 관광이야. 니 관광 마. 너 관광 하냐? 몰랐지. 자, 발음이 다 똑같아요. 탕. 동자동음이 무려 50%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한자말, 중국말 우리랑 50%는 우리가 먹고 가는 거야. 자, 다음 자음 법칙입니다. 자, 아까 있죠? 중국어는 느리다, 탁하고 세다. 우리는 아까 빨리빨리 작고 부드럽다. 어떻게 나오냐? 이게 나와요.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숙지 서문에 자음에 대해서. 자, 이게 해례본에 나오는데 초성은 그치고 정하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다. 자, 초성이 즉 자음 소리가 다른 건 무슨 일이다? 땅의 일이다. 그렇지. 땅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랑 우리가 발음 나온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중국 한자어의 대부분은 발음을 세게 하면 중국말이 돼요. 키읔이 기역으로 들어갔다. 이게 나오는 거야. 중국말에 이 크로 발음되는 게 우리나라 말은 전부 다 부드럽게 들어간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런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공자예요, 공. 공자할 때 공. 이게 중국말은 콩이야, 콩. 세게 발음하면 돼. 이건 동이야. 같을 동. 근데 중국말은 어떻게? 좀 세게 발음하면 돼. 통. 이거 동인데 통.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동공이 통콩 하면 중국말이야. 이게 반인데 판, 정이 쩡, 주가 쭈, 비가 삐, 진이 찐, 방이 빵, 불가 뿌, 동이 똥, 송이 송. 발음 어떻게 하면 된다? 세게 하면 무슨 말이야? 중국말이야. 이게 전부야. 전부 우리나라 말로. 치엠뿌. 이게 중국말이야. 이게 가가 전부 다 찌야. 이게 중국말이야. 발음 어떻게 하면 된다? 세게. 전 치엔. 세게. 천 티엔. 뒤에 나와. 이 향이거든요. 고향할 때 향. 샹. 욕한 거 아니에요. 샹. 자, 이게 고향이야. 꾸시앙. 하가 이게 여러분 하죠. 이 샤.
이게 새우. 그래서 대하 요리가 뭐야? 대하가 큰 새우잖아. 왕새우, 대하. 중국말로 따시야 그래. 따시야. 자, 너무 신기하죠. 자, 모음 법칙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중국어는 어떻게 된다? 느리다 그랬지. 우리는 빠르다 그랬지. 자, 그러면 중국어는 어떻게 해야 돼? 느리게 하면 중국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또 해례보네. 중성은 초성이 생긴 것을 여러분 초성만 가지고 발음이 안 나와. 뜻이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원시인도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말을 와 뭐 이렇게 모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성. 모음이 있어야지 그 뜻이 되고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 모음은 중성은 뭐다? 누구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여러분 소름 돋아요. 아까 자음 소리가 변하는 건 뭐의 일이다? 땅의 일이다. 그렇죠? 땅의 일인데 땅 지방이 다르기 때문에 땅 발음이 나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모음은 결국 누가 어떤 사람의 영향? 사람의 영향이라는 거야. 사람으로 인해서 모음이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음을 잘 보세요. 우리가 아이가 애, 사이가 새, 우리는 금시에 다 했네 이렇게 말 안 해. 금세 다 했네 이러지. 근데 금세가 원래 무슨 말이에요? 금시에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당초에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없어. 나 당초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생원님이 새님이고 되었다가 됐다지 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말 다 우리는 어떠죠? 줄여. 그쵸? 말을 줄여서 축약하죠. 공모음으로. 축약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사람의 일인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뭐야 한다는 얘기예요? 빠르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아이가 애가 된 거잖아요. 복모음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로 애로 발음했던 한자를 전부 다 아이로 펼치면 뭐가 될까요? 이게 애가 아이, 제가 짜이, 걔가 카이, 해가 하이, 레가 라이, 라이라이 이게 되잖아. 여러분, 아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안 봐도 알아. 해봐. 타이, 콰이, 차이. 중국말 잘하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매매하다 할 때 중국말로 뭘까요? 그렇지, 마이마이예요. 자, 칼만 난 오리 풀려요, 안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오는 전부 다 아오 하면 다 중국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뭐가 마오쩌둥이잖아. 호가 하오, 니 하오마 그러잖아. 도가 따오, 보가 빠오, 요가 야오, 고가 까오, 저가 차오, 로가 라오, 라오스 뭐예요? 다 중국말이야. 오가 우루. 자, 아까 했죠. 오는 작고 작은 모임, 그쵸? 양성. 우는 뭐야? 음성 크죠. 오가 우, 조가 주, 뭐가 우, 고가 수, 개가 구, 소, 도서관이 뚜시고한 중국말이에요. 자, 봐요. 환영이 열을 전부 다 이루 하면 중국말이야. 환영, 환잉, 명동이 민동, 명천이 민티엔, 평화가 빙허, 령이 링, 명령이 밍밍. 그 다음에 전부 다 경음아. 경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발음 된다 안 된다? 중국말로 우리나라 한자의 경자는 전부 다 그냥 하나같이 기역은 세게 발음하고 여는 뭐로 발음하면 돼? 찡이 전부 중국말이야. 베이징이 북경이 베이징인 거야. 자, 아가 으. 자, 여러분 아하고 어느 게 큰 모음이야? 이게 큰 모음이잖아요. 살금살금 슬금슬금. 그러면 중국은 뭐다? 큰 모음. 그럼 우리나라 말에 아는 전부 다 뭐로 간다 또? 스로 가는 거야. 이게 사가 스. 이게 중국말이에요. 스. 그래서 스지. 그래서 이얼산스 그러는 거야. 자, 전부 다. 종사가 종스. 자, 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히읗이 이로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발견하는 중국말. ZH, CH, 중국말 SH가 보더니 히읗이 전부 다 이로 변해요. 그래서 쯔허가 쯔어가 되고 쯔호가 쪼가 되고 쯔흐가 쯔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이 발음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면 쩌 장처 츠 선수 시 하면 중국말이 되는 거예요. 받침.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국어는 받침이 니은하고 이응입니다. 전 여기서 연구하면서 소름 돋았어요. 아까 훈민정음 해례본에 뭐라 나온다 그랬죠? 아까 목화토금수 음 중에 가장 중요한 음은 목화토금수 중에 뭐하고 뭐다? 그렇지. 화하고 수. 화하고 수는 우리나라 자음으로 하면 뭐하고? 니은하고 이응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 된 소리는 은 하고 응인데 중국어의 받침이 니은하고 저 이거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은 수많은 민족이 섞여 살아서 갔어요. 55개 인종. 예를 들게요. 우리가 몽골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이 어느 마을에 고립돼서
한 30년을 같이 살았다고 치겠습니다. 30년을. 그러면 각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든 거는 없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슬슬. 체를 걸러서 없어져. 그럼 맨 마지막에 그래도 누구나 다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건 뭘까? 은하고 응인 거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물과 불. 근데 아까 해례본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중국어는 여러분 모든 받침 다 떼고 니은하고 이응만 붙이면 중국 발음이에요. 이게 출발입니다. 츠파 발음이 없어, 받침이. 리을 받침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1, 2, 3, 4 할 때 중국말은 뭐예요? 이인 거야, 이. 이, 어, 산, 스가 되는 거야. 3이 싼이 된 거야. 8이 빠가 되는 거야. 7이 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발음이 다. 자, 보세요. 그럼 필수가 뭘까? 삐쉬. 정찰이 찡차. 자, 짜, 팝, 랄라리. 여러분 중국말 해보세요. 이제 뭘까? 짜, 하, 라, 라. 맞아요. 그래서 역사가 뭐야? 리스야, 리스. 아까 했죠? 여는 발음 못하니까 리로 발음하고 기억 없어지고 사가 스가 되고. 이게 됐죠? 무가 그러면 이제 미음 받침이 전부 다 뭐로 간다? 니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리미 린, 나미 난, 사미 싼, 자미 짠, 아미 안. 그래서 신통이 신통, 담당이 딴땅, 감동이 깐동, 에이심이 아이신, 잠시가 짠스, 해남이 하이난, 포함이 빠환. 다 중국말이야. 미음 받침이 니은으로 가고 기억 받침이나 리을 받침은 다 어떻게? 없애버리면 끝. 그 다음 마지막이야. 엔 하는 건 이엔 하면 중국말이야. 자, 변이 삐엔, 간이 삐엔, 면이 그래서 짜장면이 뭐야? 짜장, 미엔 이러면 중국말이야. 천이 티엔, 변이 피엔, 전이 티엔, 리엔, 현이 시엔, 위엔, 티엔, 리엔, 이엔 하면 다 뭐야? 중국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훈민정음 DNA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하고 크하고 끄가 같은 계열의 소리인 거 알아.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공부 안 해서 다 알아. 그렇죠? 느하고 드하고 트하고 왜? 같이 생겼잖아. 획이 하나씩 더 들어가잖아. 드를 두 개 붙이면 뜨가 된 거고. 그렇죠? 우리는 이게 갇힌 모양이고 획을 더하면서 소리가 세지고 진해진 걸 다 알아. 그 다음에 모음도 우리는 천지인 세 개만 가지고 모든 모음을 다 만들어. 왜? 다 만들어. 훈민정음이라는 DNA를 딱 가진 순간 훈민정음으로 표시를 다 풀어버리면 다 아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사대부들은 훈민정음으로 중국어를 발음 기호를 표시할 줄 아니까 이게 다 직관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금치 세게 발음하고 모음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서로 메아리 치듯이 주고받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을 훈민정음을 안 배우면 여러분 보세요. 한자만 들이다 공부하고 훈민정음을 안 공부하면 자기가 세종대왕이 주신 어마어마한 무기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불과 저 때만 해도 서로 중국어를 사대부들이 다 했다가 이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 형식이 되어버려서 구두를 통한 사람이 아주 적어졌기 때문에 간단한 말 한마디나 한마디도 역관의 혀를 빌리지 않고선 통하지 않게 돼버린 거야. 왜? 저 당시에 사대부들은 훈민정음 공부했다 안 했다. 훈민정음 언문을 공부 안 해요. 왜? 1443년에 창제한 우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반포한 지 1446년 반포하고서 환갑을 못 맞아요. 58년 만에 연산 10년이 그때 훈민정음으로 왕을 혼내는 벽사가 따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앞으로는 업문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는 배운 자 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업문을 아는 자를 한성 오부의 적발을 고하게 하되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람을 아울러 제주라. 야, 연좌제도 이런 연좌제도. 이때부터 훈민정음은 사라집니다. 왕실에서. 자, 어떠니 그 다음에 1910년 우리 잘 아시는 여러분 한일 합방 일제 강점기를 맞아요. 그리고 일본어를 이제 쓰게 하고 한국어도 못 쓰게, 조선어 못 쓰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945년에 해방됐어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1894년에 이제 한역을 국화문을 혼용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한일합방 때문에 일본어 사용하면서 1912년 보통학교용 원문철자법이 바뀌면서 아래아가 없어지고 1933년에 조선학교에서 한글맞춤법 제정하면서 이거 다 없앴어요. 이때부터 지금 한글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P하고 F도 구분 못하고 B하고 V도 구분 못하는 한글 절름발이가 됐어요. 지금 세종대왕께서 만약 이 사실을 알면 뭐라 그럴까요? 니들 뭐 하고 있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에 하나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세계 6위 7위권의 언어입니다.
이제 한국어는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언어 성장하고 있고, 저는 여러 언어를 서비스하는 회사로서, 여러분, 영어 알파벳이 각 나라 러시아라든지 이태리어, 스페인어들은 그 언어 가지고 26개 가지고 표시 못하니까 위에다가 막 물결 무늬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을 서로 만드는 거 아시죠? 그쵸? 봤죠? 그런 거. 그 발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영어 발음만 가지고 안 되니까 막 위에 발음 표시해서 새롭게 풍부하게 발음하는데, 우리는 이미 580년 전에 세종대학교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걸 안 쓰고 지금도 부활도 안 시키고 P하고 F도 구분부터 패션하고 패션을 구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 안 나요? 저는 화가 무지 나던데. 이 중국어의 한어병음은 이게 HSK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중국어 교습받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랑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우리 마이플은 이걸 다 부활시켜가지고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훈민정음 DNA를 갖고 전 세계 언어를 조금씩 공부해서 적어도 조금씩 어디 나라 가서 조금씩 말을 할 수 있으면 와, 한국 사람 되게 스마트하다.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미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전 세계 언어를 우리가 소통하고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만 표현하는 거로만 자꾸 한글을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없으니까 다 없애버린 거야. 없애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 훈민정음은 전 세계 언어를 포용할 수 있는 언어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